아, 이런 곳에 입사하지 마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란차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런 곳에 입사하지 마세요. 제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총 4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예정인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첫째,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에서 입사를 했을 시에 제가 힘들었던 점 약 5년 정도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여가지고요. 뭐 불필요하신 분들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퇴근 소요 시간. 중국이라는 땅이 워낙에 크고 베이징이나 뭐 상해 이런 곳도 도시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도시 기준보다 좀 더 큽니다. 훨씬 더 많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출근 시간이 2시간 걸리면 가급적 피하세요. 출퇴근 도합 4시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도 면접을 봤는데 2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가는 동안 고생을 엄청 했는데요. 인사 담당자는 재택이나 출퇴근에 대한 보장을 고려하겠다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가 만나고 나선 재택이나 출퇴근 자유는 안 된다고 말을 바꿔서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다 보니 제가 원격으로 가볍게 인터뷰를 하고 그 이후에 만나서 2차 면접을 보자고 제안했는데 기어코 와야 한다고 언급하셨으면 적어도 준비라도 완벽하면 좋은데 그 회사가 위치도 틀리게 전달을 해줬고, 그리고 주위에 너무 이제 황량해요. 뭐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GPS만 믿고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더 기분이 안 좋아서 더 나쁘게 기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틀리게 전달한 만큼 그래도 일찍 간 것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사 담당자의 회사 위치를 제대로 못 준 것에서도 벌써 저는 마이너스 기운을 느꼈거든요. 쉽게 말해 이게 제가 감점을 준다는 게 아니라 기운이 쎄하다, 이게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도착하고 면접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빨리 끝나서 황당하기도 한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막 대기업이라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듯 분위기를 몰아가니까 더 황당스러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5년까지가 최대치로 뽕을 뽑을 수 있는 서비스 시장으로 판단되는데 좀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리 막 배째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경력직이기도 한데 이런 식의 약간 갑질을 한다는 거는 신입들한테도 잘 안 하는 행동이거든요. 왜냐면은 중국에서도 SNS가 워낙에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연을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둘째, 임금으로 장난치는 곳입니다. 컨텐츠를 만들면서 어쩌면 저는 이 회사에 대해 그냥 디스하기 위해 만든 컨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통화할 때는 예를 들어 임금을 100을 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80이 기본이고 KPI에 따라 100을 준다고 통화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로 한번 말을 바꿨습니다. 그 후에 면접을 보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실은 임금은 35를 준다고 합니다. 와, 어이가 없어서 뭔 소리냐고 물어보니 원래 기본급이 35이고 너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얼마나 많이 판매를 성공했느냐에 따라 나머지 65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심지어 저는 이 직무가 세일즈 같은 영업직이 아닌데도 영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그 말은 3분의 1인 33% 정도가 원래 임금이고 남은 66%는 전부 판매를 풀 맥시멈으로 때려야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좀 머리 이상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100을 가져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한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스트레스 딱 터지는데 2시간 가가지고 더운데도 듣다가 얘네들이 대기업이라면서 막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것들을 듣다 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당초 도시와 거리가 멀고 주변에 아무런 건물이 없었어요. 주유소는 있었네요. 셋째, 직무의 명확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중국인 담당자들이 문제인지 외국인인 저희들 입장에서 번역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저희가 오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채용 정보의 직무 요구사항은 A라고 해놓고 면접에서 B 직무, C 직무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즉, 한 명이 약 3인분 이상의 업무를 봐야 하고
야근도 해야 하며 주말에 근무해야 할 시 반드시 회사에 와서 같이 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주말에는 재택으로 가능하냐 했더니 안 된다면서 일심동체라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업직이 굳이 회사에 주말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영업직이면은 밖에 있는 외근직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 이게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인사 담당자가 조직은 하나라면서 같이 뭉쳐야 한다는데 뭔 소린지는 모르겠고 그냥 주말에도 회사 나오라는 거네로 저는 간단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 기업들을 다니는 직원들과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이런 한국식 군대 문화와 꼰대 문화가 들어간 기업치고는 제대로 돌아가는 기업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중국 중소기업에서도 다닌 적이 있는데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극한으로 비효율적인 업무 스타일과 극한으로 비효율적인 중간 관리자들, 그러니까 멍청한 중간 관리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리자들을 진역기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메인테인이랑 매니징의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넷째, 회사의 문화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쉽게 중국 회사의 문화를 살펴보는 방법은 회의실과 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회사라고 콕 찍어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회의를 해야 한다면서 강제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전부 집합시킨 다음에 그 좁은 회의실 공간에 의자도 넉넉하지 않은데 전부 들어가서 수첩과 펜을 들고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자기들 말로는 대기업이라며 미래가 발동을 해놓았는데 이런 식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군대식 문화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약간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는 상당히 멍청해 보이고 측은해 보여요. 얼마나 직원들을 못 믿으면 또 얼마나 명령하다를 제대로 못하면 등의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엿듣다 보면 엄청 쓸모없는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실상은 뭔가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과 같은 수준이어가지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발 연락이 안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도 않고 인연을 쌓고 싶지도 않은 그런 회사였고 면접을 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준 이 총 4가지 관련돼가지고 주의하시면서 중국 기업에 취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우를 종종 겪으시나요? 사연을 들려주시거나 알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러한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다음 컨텐츠는 중국에서 취업 성공한 한국 유학생들의 이야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